마크에다가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한 팔로업을 올려주시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럼 걔네들은 반장님 놀리면 그러면은 이거 기기 만드는 놈 바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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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습니까? 만날수록 이제 반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말이에요.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진짜 느꼈던 게 애널리스트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짜 좀 감사하다라는 그쵸. 느낌이 부장님이 어땠어요? 막상 써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되게 막막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뒤에서 때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긴 한데 피드백 주신 거는 월덱스라는 종목을 모르는 분도 딱 이걸 보고서 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진짜 친절하고 매력적인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읽었을 때 이제 월덱스 그래서 별로 사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넣어야 될지, 분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테크 기업을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의 그 독자가 이해도를 가진 수준을 가정을 해야 되지? 이게 반도체 어떤 소재 기업 하나를 얘기하는데 반도체 뭐 메모리, 비메모리만 나눠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이 뭐가 있고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냥 뭔가 이 기업이 딱 하고 있는 그 공정에 대해서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는 되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고서가 되게 정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네네. 정석적인 투자 보고서의 틀로 잡혀 있고 글도 되게 정석적으로 써져 있어요. 산업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애칭이 왜 중요한지, 애프터마켓은 왜 늘어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고 너무 정석적으로 잘 쓰여 있는데 그 월덱스라는 기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보고서를 읽었으면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2% 부족하다 해야 될까요? 그 디테일이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보고 확 끌리는 듯한 그 약간 강력한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 좋을 수 있는 근거들은 나열이 돼 있는데 산업의 방향성은 이렇게 잡혀 있고 기업의 지금까지의 트랙은 이렇다. 이 트랙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거 치고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는데 네네. 그러면 싸다고 하더라도 약간 저는 안 사거나 사더라도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잘 나올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여기서 약간 조금 어렵다 보니까 큰 돈을 태우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좋은 적은 오래됐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PER은 낮았거든요. 그럼 왜 앞으로 PER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 왜 얘가 리레이팅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뭔가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림이었다고 할까요? 월덱스는 픽은 되게 좋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쉽지 않은 건 맞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나는 이런 걸 할 때 즐거움을 네. 느끼는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느낌에서 한번 좀 더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안 바꿨잖아요. 나 이 기업 진짜 많이 알아.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독이 됐던 게 뭐냐면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뭔데요? 말이 너무 많고 두리뭉실하니까 그 보고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다 보니까 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이나 내용의 전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았고요.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쪼에피님이 본인의 엣지가 드러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시각화 자료도 다양하게 넣어주신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표나 그래프가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좋았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더 크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스터디를 잔뜩 해놓고 스터디한 것들을 이제 엮어서 이제 그 보고서로 써보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쯤 배치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개요도 써봤겠지만 막상 써놓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따라오기가 되게 힘든 글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되게 약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논리가 좀 중구난방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표나 그림을 배치할 때 표나 그림에 꼭 그냥 제목을 붙여보고 그 제목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나 소장님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가 아니라 처음 보고서 읽어본 사람이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이게 왜 중요하지? 이 종목을 볼 때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그냥 넘길래가 되거든요. 그냥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뭘 만들고 어디에 납품을 하고 내가 이 기업을 볼 때 뭘 봐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세팅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산업부터 얘기를 하면 아, 그럼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1페이지 시작할 때는 산업 분석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요약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간접적으로 던져주는 뭐 머릿말이든 아니면은 약간 숫자가 됐든 표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읽는 사람이 강조가 되게끔 두 번째로는 과장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는 게 좋아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쓴 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약간 좀 이 글 전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냐면 1-3번에 얘기한 그 인식이 변화해서 하방 압력이 적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바이오 업체든 의료기기 업체든 사실 꿈을 먹고 사는 업체들한테 하방 압력이 적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닌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보고 나면 아, 이 사람이 하는 말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내지는 약간 그 넥스 파우더나 넥스 피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과장한 거 아니야?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스킵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 시각화에 대한 부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거냐 이 전달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보고서를 쓸 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요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제가 봐도 그 인지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고서를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그 목표가 보고서를 써보는 거였거든요. 웨이브 일렉트론은 보고서까지 연결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점은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내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고 리서치화 시키고 이걸 문서화 시키면서 내 생각을 이제 뭐 말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정형화된 이걸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좀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동의 1인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실전 투자자분들의 스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좀 활용할 줄 아시는 분인데 남의 스킬을 내가 체화하고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내 스킬을 남들에게 표현해 주는 거 이렇게 퍼블릭하게 뭔가 약간 나의 어떤 로직을 정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잘 써보신 것 같고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 보고서의 독자를 어떻게 세팅을 하셨어요? 그 투자에 관심 있는 그냥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선정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상은 사실 불특정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이 없어진 내가 다시 이걸 봤을 때 순식간에 이 기업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뷰를 갖고 있었지 어떤 것만 보면 되지 어떤 거 보고 넘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해주는 나 스스로도 되게 약간 이거를 다시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보면 볼수록 팔로우하기 쉽게 이 종목의 스코프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고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줄글 형태로 있는 건 조금 빨리빨리 그냥 스킵하고 조금 더 도식화하는 자료 그리고 내지는 약간 뭐 얘네가 이제 품목별로 어떤 거에 납품한다더라 뭐 아니면은 유도 체계에는 어떤 게 들어 이런 그 제품별로 뭐 ASP는 어떻게 되더라 만약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든지 뭐 최근까지의 공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 형태 같은 걸로 이제 좀 이제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서치 보면서 서로 보셨죠? 네네. 누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그 리포트들을 어쨌든 다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제일 사고 싶지 않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게 약간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달릴 것 같아요. 그냥 리포트의 작성 여부나 이런 걸 떠나서 상처 안 받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뭐. 네. 저도 월덱스 물 좀 마실게요. 맞아요. 부동의 1인님이 농담식으로 저번에 망고밤님 떨어질 것 같다고 막 하셔가지고 망고밤님이 떨어지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저를 꼽으셔가지고 부동의 1인님 신기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남 지적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그 멘토들이랑 줌으로 그 피드백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뭐 멘토들 커멘트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확인받고 싶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 왜냐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멘토랑 저랑 또 개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피드백 중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다 아는 사람들을 위한 보고서를 쓰면 안 되고 좀 친절한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모른다는 이제 가정을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저 의료업계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 이 보고서를 다 이렇게 드리고 읽어봐 달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또 모르는 게 이제 생기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석적인 보고서 형태를 갖추긴 했는데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멘토님이 사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더라도 뭐 사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서 좀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를 할 때도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 이유는 정리를 한번 해보는 효과가 컸기 때문이에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좀 더 조사해야 되고 요거는 내가 봐도 좀 동의가 되고 요거는 좀 논리가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게 나중에 특히나 팔로우업을 할 때는 돌아가서 거기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투자 포인트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의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익숙한 증권사 포맷 뭐 동아리에서 나온 보고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지라고 그 틀에 맞춰주다 보면 그 멘토들의 피드백처럼 나오는 것 같아. 약간 흉내낸 듯한 그런. 근데 원론적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데이터라는 게 있고 데이터를 모아서 연결을 하면 이게 정보가 되고요. 정보를 모아서 다시 짜면은 이게 지식이 되고 지식을 끼워 맞추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통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사실은 데이터, 정보, 지식 통찰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최종적인 통찰과 이 통찰에 기반한 액션. 이거는 내가 확실히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가지는 그런 투자권이다. 이거 내가 분석해보니까 내가 이거 제일 잘 알고 시장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 오류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촉매 부분을 모르는구나. 가 도달이 되면 이제 가슴이 뛰면서 이거를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남한테 전달이 생기면 내 스스로가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하나하나 제 피드백을 드릴게요. 이게 멘토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부동의 1위님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수해서 확보하게 된 기술이 어떻게 방산에 연결이 되고 어떻게 LIG 넥스원에 유도무기에 연결이 되고 그게 더 나가서 드론이나 비공에 연결이 되는 것까지를 나가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쓰이고 어디까지 응용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단점은 그래프 같은 거를 시각화하는 딱 봤을 때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의 그래프에 그냥 뭐 LIG나 웨이브 일렉트로를 합쳐가지고 그냥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를 뭐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는 절대치인데 하나는 뭐 성장률을 한 그래프에 넣는다든지 비교성이 좀 떨어지는 그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프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걸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LIG 넥스원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그럼 부품회사는 얼마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려면 전자를 좀 알고 해야 이게 얘가 위에 있는지 떨어지는지 비슷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텐데 이게 동종업계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 공급처의 상황과 밸류에이션과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결국은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제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방산이 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예전에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던 업종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냐면 예전에 고객이 하나였다가 지금은 고객이 여러 군데가 되고 이게 당장 빠르게 만들질 못하니까 해오던 데가 지금 이 수혜를 보면서 성장이 나오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거죠. 그럼 성장이 완만하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방사는 뭐 안정적이고 뭐 잘 쉽게 그 바꾸지를 못하고 지금 보이는 장점들을 많이 열거를 해놨던데 실제로 본질적으로 방사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만한 건 아니고 거기에 또 납품을 하는 회사도 성장 구간이 빠를 때는 좀 높게 받아야 되겠지만 좀 완만해지면은 또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서 성장률과 연관을 해야지 방산 업종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좋아서 방사는 이 정도는 많이 받아야 되는 사실은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쭈에피님은 저는 이 넥밤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보고서 중에서 제일 참고할 만한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품 설명이나 뭐 승인 절차, 그다음에 타임라인 이런 것들도 너무 친절해서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뭐 그림이면 그림, 시술하는 프로세스면 프로세스, 그 논문이면 논문 이런 것들이 특히 게다가 현업 종사자니까 뭔가 되게 잘 알고 알려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은데 어떻게든 최대한 추정을 하려고 PR 100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추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다행인 게 넥스파우더는 매출이 현재 그래도 나오는 거고 예방 조치까지 가면 더 커지는 논리인 거고 넥스피와 F는 그래도 임박한 상태잖아요. 이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바이오 아이템들 중에선 좀 의료기기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 같으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타겟퍼를 100배 줘서 논란을 만드니 전망을 훨씬 더 저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년을 끊어서 100배를 주는 게 아니라 35년까지 내지는 여기서 약간 영구성장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두 제품의 밸류를 그냥 뽑아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VIP TV를 지지기 시작했는데 마침 거기에 밸류에이션 하는 법 1, 2편이 딱 있는데 2편에 해당하는 내용이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까지 둘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100이거든요. 106. 근데 제가 나중에 주고 싶은 밸류에 줬더니 이게 25, 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근데 일단 모든 매출은 사이즈가 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아이템은 없어요. 완만하게 가죠. 근데 매출이 커지면 절대적으로 커지고 이런 바이오 아이템들은 변동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익이 계속 늘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매출은 완만하게 가지만 사실 이익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멀티플을 때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DCF로 땡겨가지고, 왜냐면 이거 난 DCF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지속 반복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분석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길리어드에 그 C형 간염 그 치료제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C형 간염이 퇴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DCF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템 두 개는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 DCF로 밸류를 뽑아낼 수 있다고 봤어요, 제품을. 그리고 반장님,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속성을 갖길래 지금의 어떤 숫자들이 쭉 나왔는지, 그리고 수요 증가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고객 다변화가 잘 돼 있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는 되게 잘 파악이 돼 있었고, 그건 개요를 하실 때부터 그거는 잘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규 투자를 IDM들이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비포 마켓 장비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장비를 새로 들였는데도 월덱스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왜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을 분리해 놨을까? 비포 마켓의 특성에 대해서 아세요? 비포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처음 들어가면은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포 마켓이 아닌 또 애프터 마켓에 소모품을 써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장비사의 그런 또 보증도 못 받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수율 문제도 있고. 그게 통상 한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애프터 마켓 부품을 써야 되는 게? 1, 2년 정도. 4, 5년이에요, 4, 5년.
애프터마켓이 수혜를 본 건 그게 다 끝날 정도로 쓰고 얘네들이 거기다가 커스터마이징까지 해서 비용 절감의 압박을 느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애프터마켓을 쓰는 거지 이게 장비를 신규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비포마켓 플레이어들 그럼 걔네들은 반장님 놀리면 걔네들은 이래나 저래나 계속 손가락을 빨아 그러니까 장비만 납품하고 나는 피부 미용기기로 치면은 울사라 납품하고 소모품은 나 하나도 못 팔고 의사들이 딱 저기 애프터마켓 가가지고 카트리지를 사다 쓴다는 논리인데 그러면은 이거 기기 만드는 놈 바보야. 시장이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애프터마켓과 비포마켓 딱 시장이. 그게 수혜가 사실 사이클마다 좀 다르고 최근이 약간 좀 침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지만 사실 애프터마켓이 장비 투자를 할 때도 그만큼 좋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균형이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좀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던 두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다음 미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